안녕하세요. 상담 라이프 진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벌써 2023년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르죠? 옛날에 10대는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이렇게 내 나이대에 맞춰서 세월에 가는 그 속도감이 다르다라는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약간 콧방귀 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4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네,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킨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저를 잊겠다. 우리 상꼬미들이 네, 저를 좀 잊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상담을 잘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가 상담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 동의율이 높은 거? 아니면 나를 찾는 환자가 많은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게 다일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어쨌든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매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달 매달 그 매출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내 상담에 대한 동의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내가 상담을 할 때 그 방향성이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그게 아닐까요? 내가 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담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할 때 길을 잃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상담을 하는지, 어떤 상담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년차 때부터 상담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은 1년차 처음 취업을 하면 진료부터, 석션부터 그 병원의 어떠한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먼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뭔가 스트레스, 괴로움,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저는 전연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상담은 컴플레인이 엄청 많은 그런 상담의 결과들이 많이 도출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때 나는 어떻게 상담을 그렇게밖에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못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와, 너 말 참 잘한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때는 너무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쥐뿔 뭘 알아요, 1년차가. 그냥 병원의 수가만 달달 외워서 환자분이 뭐 크라운 3개 해야 돼. 그럼 우리 병원에서 주력적으로 하는 크라운은 뭔데 이거 하려면 이 비용이 들어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상담이 늘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너무나 하기 싫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뭐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컴플레인을 훨씬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돈만 보고 동의를 시켰으니까. 나중에 환자가 이걸 결정할 때 환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 내가 이 병원에 이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하면 이거에 대한 치료의 만족도가 내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충족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온전히 상담가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환자들이 원장님에게는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불만을 가장 많이 표출하죠? 직원. 그리고 특히나 이거에 대해 상담을 했던 그 상담 직원에게 많은 컴플레인을,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이 네, 정말 돛 닦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why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 상담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컴플레인을 받지 않는다는 건 환자가 그만큼 진료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어떤 내 상담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지 않는 그런 상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탈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병원에 만족을 하는 진료를 했다면 소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거의 약간 부작용은 이런 병원 나만 알고 싶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면 이건 또 곤란해질 수 있지만요. 어쨌든 제 상담의 Y는 그거였습니다. 그 Y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뭘 해야 되지가 되면 내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Y가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어떻고 싶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그게 있으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 기준이 생겨야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내 상담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부들을 하고 정보들을 체득을 하고 그걸 내 거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젠 그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까? 라고 가게 돼요. 내가 환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 라는 형태로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면요, 많이 흔들려요. 여기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해볼까? 근데 나랑 해보니까 뭐가 맞지 않아.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도래가 되냐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왜, Y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길을 가다 보면요, 힘들 수는 있지만 방향성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힘듦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상담 잘하고 싶어, 근데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고민을 한다면 네, 그 Y를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때 고민하셔도 돼요. 그때 나는 이런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담의 결이 비슷한 사람의 어떠한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그때 찾아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상담이 조금은 더 쉬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은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왜 상담을 하시는지, 나는 환자에게 어떤 상담가이고 싶은지,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원장님에게, 직원에게 어떠한 상담가의 모습으로 비춰 보이고 싶은지, 왜 그런 상담가로 비춰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이제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생긴다면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만의 22년의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수많이 일어날 그 상담의 순간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하루도 꿀잠 주무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